자, 이번에는 어떤 순서죠? 네, 저희 한겨레 지면과 그다음에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슈인데요. 삼성의 해외 공장 노동 실태 이 부분을 탐사 다큐로 제작 중에 있으신 한겨레 라이브인의 에이스 PD, 네, 김도성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PD님 이번 삼성 해외 공장 탐사 포도팀과 같이 다녀오신 건가요? 예, 저는 인도네시아를 갔고 베트남, 인도 쪽 이제 다른 동료가 같이 가서 그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이번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한겨레가 계속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고 다음 일주일도 또 해서 한 2주일 동안 보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네.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 주 동안에 한겨레에서 보도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면 우선은 이제 아시아 각 지역에 있었던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삼성의 해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착취를 당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첫째가 있고 네. 이를테면 이제 하루 평균적으로 한 12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굉장히 한 사람이 한 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뭐 7초. 네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예를 들면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물량이 뭐 1,600개다, 1,700개다. 이렇게 텍트 타임 관리를 함으로써 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시아의 청년들이 어느 만큼 착취를 당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첫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의 한 여성 노동자 돌아가셨는데 22살에 죽었습니다. 르오 티 타인 덤 씨인데 네. 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덤 씨.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평소에 굉장히 건강했었던 그런 청년인데 갑자기 죽었단 말이죠. 오후 2시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후 2시에 전화해서 갑자기 죽은 건가요? 그렇죠. 네. 급성 심근염으로 죽었는데 네. 오후 2시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다. 회사를 지금 뭐 좀 조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4시에 회사에 좀 관리직급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한국인인데 지 씨인지 박 씨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이제 기억을 못 하시죠. 네. 못 하시는데 땀이 상태가 좋지 않다. 땀을 지금 뭐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6시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4시간 전에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급거 올라갑니다. 그 공장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도착을 했을 때가 밤 이제 많이 늦었겠죠. 5시간, 6시간 걸려서 도착을 해서 왔더니 자기들은 6시에 통화를 했을 때 부검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도착을 했더니 그렇죠. 네. 가족들은 부검을 하지 말라. 우리가 네. 갈 때까지 가만히 놔둬라라고 했는데 도착을 해보니 부검을 이미 한 겁니다. 삼성 관리자는 없고 경찰이 맞이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부검을 이미 실시했다. 했더니 했고 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죠. 이 덤의 죽음은 삼성의 공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운이 나빴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가족들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로서는 굉장히 그 의구심이 깊어지죠. 그렇군요. 이 죽음 삼성의 공장에서 일한 것과 이 덤 씨의 죽음이 뭔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우리가 밝힐 수는 없으나 뭔가 그렇죠. 의혹 가득한 이런 정황들이 좀 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제가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 한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네.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의사한테 물어보죠. 내 딸이 도대체 왜 죽었느냐. 사망 그 진단서를 그러면 발급을 해달라. 왜 죽었는지 병명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발급을 안 해줍니다. 네. 발급을 안 해주고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군병원에 와서 죽었냐 너네 병원에 와서 죽은 거냐 삼성 공장에서 죽었냐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상하죠. 네, 뭔가 진실을 좀 수상하고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이런 종류의 이제 정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이전에 아이펜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환경 보건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이 덤 씨가 일을 했었던 공장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공장 박린이라고 하는 지역과 타이응우옌이라고 하는 두 지역에서 이제 45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인터뷰를 한 보고서를 2년 전에 발간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 생리불순이라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그렇군요. 유산이 그 45명을 인터뷰했는데 그중에 3명이 유산을 경험하였고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다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대부분이 뭔가 이렇게 뭐 힘들어하고 뭐 실신 이런 것도 너무 흔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그러면 노동자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공장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죠.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네. 다른 이제 뭐 삼성 다른 공장 또는 하청 공장에 있었던 산재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을 모은 게 이번 주
보도의 대략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삼성의 노동 환경이나 노동 착취 행태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좀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찍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큐로 만들 예정인데 사실 김도성 PD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관련된 보도로 또 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예. 뭐 그 삼성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착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애착이랄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우연이라면 우연인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11년 전, 뭐 12년 전 이럴 때 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라는 것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08년에 그때 이제 한겨레가 처음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황유미 씨가 2008년 3월에 돌아가시거든요. 23살에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건강하던 청년이 갑자기 백혈병에 가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취재를 할 방법이 이제 너무 이제 아득한 거죠. 도저히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발제를 참 못했어요. 네. 못했는데 2년 후에 2010년에 박지연이라고 하는 여성 노동자분이 또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네. 이건 이분도 뭔가 연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업무 연관 언제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회사에서는 항상 그 공장 측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 관련성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죽은 건 알겠는데 개인 질병이냐 아니면은 회사에 무슨 뭐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피해의 책임을 사실은 가해자가 지도록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증명하도록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법에서는 피해자들이 증명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삼성에서 어떤 물질을 쓰는지에서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삼성이 안 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취재를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거죠. 10년이 지나고 2018년, 19년 이 정도까지 되니까 이 삼성 직업병 문제라는 것이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도 하였고 그 안에서 나왔었던 이런저런 물질도 많이 나왔고 그 안에서 벤젠을 사용했었다는 것도 드러났고 네. 결국은 이제 시간은 오래 걸렸더라도 한 발 한 발 해나가면 정보가 모임으로써 뭔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그 탐사팀에서 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의 그런 해외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삼성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취재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해주고 발제를 하고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담지 못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문을 연다면 네. 앞으로 다른 데서도 취재를 할 것이고 정보가 모이고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정보를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자기들의 뭐 화학물질 정보라든지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전체 그 아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 기본권이 내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캐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발제를 해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오늘 어떤 책자를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책자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도 탐사팀에서 그 취재를 해온 것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제본을 한 거죠. 제목이 그것을 영어로 실제로. 돼 있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Inspire the world to create the future. 오, 발음이 좋네요. 네. 그 삼성전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경영 보고서. 네, 이 삼성이 RBA라고 하는 책임 있는 기업 연합의 회원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뭐 소개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뭔가 이 회사가 이제 사회 책임 경영을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사회 책임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피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당국이나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핏 보면 그냥 홍보 책자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이제 각 나라의 언어별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이기도 하고 이거 내용은 되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아주 본인들이 좋은 어떻게 내용입니다. 노동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자기들이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하다. 음.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안에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지속 가능 경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 이것과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싶으신 말씀을 거죠. 좀 하고 싶고 또 네. 다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좀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 책의 6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방금 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세계적으로 노동과 인권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겨레에서 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인식이 돼 있는 거고 삼성 스스로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여기서도 보이지만 뭐 실습생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실습생 그 견습공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인도에 있는 노동자들의 상당한 뭐 공정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공정에서는 그 공정의 10%, 어떤 공정은 40%,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을 견습공 노동자로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그만큼 더 적죠. 일을 그렇습니다. 배우는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견습공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인도 노이다 공장 같은 경우에 3분의 1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생활임금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거 여기는 이제 협력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고 자신들에게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저런 뭐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어떤 그런 근로 조건과 처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들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써 있는 것인데, 네. 롱빈이라고 하는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네. 뭐 급여 수준도 뭐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다 비정규직이고 뭐 파견도 있고, 그리고 뭐 산재가 굉장히 빈번해서 뭐 손가락이 잘려 나간다든지 네. 이런 하소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고,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전과 보건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롱빈이라고 하는 곳, 롱빈에서 산재를 많이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 이들이 그러니까 이 롱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세척 안전교육이 제대로 용도로 안 되는 건가요? 안전교육도 잘 안 돼 있고 네. 세척 용도로 톨루엔을 사용하는데, 톨루엔은 이제 물론 전반적으로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그런 화학 네. 물질이기는 한데 이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 심각한 산업병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톨루엔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톨루엔으로 예전에도 뭐 이게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네. 생식 독성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산해 사용 제한 물질이라고 돼 있고, 예를 들면 이거를 롱빈에서는 스포이드 같은 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제품에다 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기계 안에 제품을 놓으면 기계가 스위치를 떨어뜨리는- 누르면 기계가 떨어뜨리고 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네. 물질이거든요. 사람이 직접 사용하면 안 되는 방식인데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 직접 사용하는 그만 방식으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행태들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네, 사실 지속 우리 가능 경영 보고서. 네, 근데 우리 이번에 한겨레 기획 기사의 제목이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보고서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 그 사람들의 이제 입장이나 해명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덤 씨의 죽음에 대한 뭐 사연이라든지 뭐 인도 노이다에서의 그런 견습공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질문을 이제 보낸 거죠. 최대한 뭐 그 답을 자세하게 좀 줬으면 좋겠다. 네. 충분히 삼성의 입장도 듣고 우리가 진실 보도를 하기 위함이니까 해명을 충분히 듣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답메일이 왔는데 답메일이 담겨 있는 첫 번째 맨 위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이 해명을 보내고 영업 있는 비밀. 해명문을 네. 해명문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말라, 제3자에게 보여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길래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좀 기대도 좀 하긴 했어요. 네. 이것만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 해명 안에 자신들이 뭐 사용하고 있는 화학 물질 정보가 들어있다든지, 그래서 뭔가 어쨌든 해명의 형식이지만 뭔가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국의 법률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로 시작을 해서 네.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쭉 나옵니다. 제가 한 줄만 더 소개해서 읽어드리면, 실습생 가이드라인, 이주 근로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취약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적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인 환경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아까 제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드렸던 답변이네요. 원론적인 네. 답변일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안에 들어있었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 자신들이, 이건 이제 2018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네. 자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거의 뭐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제 자꾸 수정 조금 하고 문맥에 맞게 좀 바꾸고 그다음에 좀 요약하고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서 지금 해명을 보내왔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이런 면에서 못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당신들이 못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명을 하라고 보낸 것인데 네. 그에 대한 답을 또 그대로 똑같이 거의 복부 타듯이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냈다. 삼성이 항상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뭔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적당한 선에서 해명을 하고 뭐 해명이라고 하기도 좀 아니, 어려운. 삼성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거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네네.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답변을 하든지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찌됐든 이번에 제작하게 될 다큐 뭐 어떤 내용으로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크게는 이제 고용 형태의 불안, 또는 네. 뭐 노동 착취의 상황, 산업재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주부터 이제 한겨레에서 또 보도하게 될 내용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노동자 입장에서 뭔가 항의를 한다든지 네. 저항을 한다든지 뭔가 하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이제 노동조합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공공기관의 개입이 있겠죠. 예. 그래서 공공 시스템 그리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공장들 아시아에 있는 공장에서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저의 이제 시각이 많이 좀 담아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 예정이라서 네. 저는 이 노조 탄압 문제가 사실은 이게 하여튼 뭐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회사 공장 내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있는데 수는 없겠죠. 근데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실 노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인데 그 그렇습니다. 과정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 이거에 초점을 그렇죠. 맞추시겠다는 저는 말씀이신 그것에 거죠? 조금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입을해서 제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봐왔던 이런 시각들을 좀 포함해서 네. 다큐멘터리를 다음 주 금요일에 이 한겨레 라이브인 네. 2회가 끝나면 곧바로 붙여서 방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현지에서 만나보신 그 청년들에게는 삼성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대체로 이제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에 이제 좋았는데 굉장히 좀 그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네. 세계 굉장히 인류 기업이니까요. 그렇죠. 세계 인류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저희들은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한 사람 일을 했는데 뭐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이런 청년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 공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네. 이제 워낙 시달리고 네.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이 뭐 2년, 3년 그 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힘드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 삼성에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노동 상태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니엘 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노조 문제도 나왔는데 네. 이 노사 관계가 굉장히 협력적이고 그러니까 노조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그다음에 노동 인권이 잘 보장되어 있다라고 알려진 나라잖아요. 왜 독일은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지 혹시 이유가 뭘까요? 저도 뭐 전문가 아니라서 솔직히 정확하게는 잘 네. 모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독일은 늘 이제 소циale Marktwirtschaft 즉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우리가 항상 교육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끔 너무 힘든 환경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 어떤 경비 역할을 해주는 그렇군요. 그런 사회 제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이유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동독에서 1953년 6월 17일 날 네. 아바이터 레볼루치온 그러니까 노동자 혁명 또한 노동자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렇군요. 네,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동독에서 좀 더 많은 어떤 인권 또한 노동권을 위해서 시위를 했는데 이제 폭력적으로 압박을 당한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사측이 네네 그래서 아니요 노조 측이 정부로부터 네네네 정부로부터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도 발생했었는데 네. 그 날이 역사적으로 계속 기록되면서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마인드도 공감대? 존재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모범적인 문화가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꼭 일어나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국에서도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좀 뭔가가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삼성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 특히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로 어느 강도로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꼭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후진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무려 1957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산재로 사망을 한다는 건데 참 노동자로서 내가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출근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김도성 PD와는 다음 주에 완성된 다큐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